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46페이지 양난 이후 국가를 재건하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원격 수업을 하네요. 오늘은 붕당 정치 이전까지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붕당 정치부터 해서 이제 뭐 환구 거기 교과서 148페이지 나와 있는 뭐 붕당 정치의 변화, 그 다음에 영조 점조의 탕평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쇄도 정치,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4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양난을 거치면서 외란과 호란이죠. 아무래도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비변사라고 하는 그 기구가 엄청나게 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비변사가 어떤 기구였는가?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원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 기구였다. 임시.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국방에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만 이제 협의하고 논의하던 기구였는데 거듭된 전쟁으로 인해서 즉 양난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권한이 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은 비변사에서 국방과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일단 전쟁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비변사에서 국방에 관련된 이제 업무를 보면서 이제 그 옆으로 이제 국가 주요 정책까지 논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의정부 이제 재상들의 협의체 기구였던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방 통치 체제 및 군사 제도의 개편입니다. 일단 교과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전에 자, 5군영 체제 이 5개 별표 치고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만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군영 체제, 훈련도감, 금이영, 수어청, 어영청, 총영청 이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과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양난 이후에 양반이 농민을 억압하고 관리가 조세를 수탈하는 등 지방 통치 체제가 흩어졌다. 아무래도 전쟁으로 인해서 나사가 많이 풀렸겠죠. 이에 정부는 유향소의 권한을 약화하고 유향소 제가 저번에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사림 세력이 향촌을 지배하는 다시 말하면 향촌의 자치기구로서 유향소가 있었다 설명드렸습니다.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서 향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무슨 말이냐? 그 지역의 지방의 터줏대감격이었던 유향소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이 명에 의해서 내려온 관리, 즉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정부는 외란 중에 창설한 훈련 도감을 시작으로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외란 때 일본이 조총을 가지고 와서 초기에 엄청나게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휴전 즉 3년 정도에 걸친 휴전 기간 동안에 전열을 재정비했었죠. 그때 이제 훈련 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한성과 그 주변에 어영청, 총융청, 수여청, 금이영을 설치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훈련도감은 사수, 살수, 포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시 훈련도감은 사수, 살수, 포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3페이지 교과서 133페이지 보면 조총을 다루는 보수, 창과 칼 등을 다루는 살수, 활을 쏘는 사수를 합쳐서 이제 훈련도감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영청은 인조 때 인조 반정 기억하시죠? 인조 때 왕실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영청을 설치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괄의 난을 계기로 이괄의 난 기억하시죠? 이괄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공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미안 자기가 그 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니까 이제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이관의 난이지요. 그래서 이관의 난을 계기로 이제 서울과 경기, 즉 수도권 지방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방어할 목적으로 총융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융청은 뭐다? 이관의 난을 대비로 서울과 경기를, 한양과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 기억하시죠? 남한산성을 방어할 목적으로는 수어청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숙종 때 도성 수비,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금위령을 설치했습니다. 금위령. 그래서 훈련 동안부터 오위령, 오군영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중앙에 오군영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포함해서 소고군을 창설했습니다. 소고군은 평시에는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수령이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로부터 훈련을 받다가 적이 침배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유사한 의미로 오늘날의 예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 제도의 개편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99.9% 시험에 나올 겁니다. 물론 146페이지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47페이지 대동법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조선 정부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기 위해 개간, 자, 땅을 일군다는 뜻입니다. 개간을 적극 장려하고 조세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공납을 개편했는데 공납이 뭐냐? 집집마다 토산물을 바치는 것이다. 오른쪽에 그 그림 보시면 됩니다. 가구에서 여러 가지 특산물, 토산물 등을 바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가구에서 그 토산물을 바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들을 바쳐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거기 나오죠 교과서에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이제 공납을 대신 자기들이 납부해주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 먹는 것이 이제 공납인데 이런 공납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자를 많이 이제는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납의 폐단이 컸습니다. 방납은 이제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 방납인데 이 방납으로 인해서 이자 고지대를 통해서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죠. 그래서 방남의 폐단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했는데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일부 실시했고요. 이게 점차 확대돼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왜? 대동법을 실시해 보니까 나름 효과가 있었거든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동법은 어떤 내용인가? 자, 거기 나오죠. 자, 처음에 대동법 실시 전에는 어떤 거였어? 호구. 음, 가구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대동법은 토지입니다. 그 기준은 토지예요. 토지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쌀, 그 다음에 배, 면포, 동전 등을 거두었습니다. 쌀, 배, 면포, 동전 등을 거두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조세 운영도 안정되었습니다. 나게 보시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생겨났다. 아무래도 실시 전에는 토산물 등이 직접 이제 가구에서 바쳐야 했지만 이제 그 토산물이 아니라 쌀, 배, 면포, 동전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들은 이제 공인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는 그 납부해야 했겠죠. 그래서 공인들은 물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수공업자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문 생산이니까
이제 수공업이 활발해지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저런 물건 만들어 주세요. 내가 돈을 줄게요. 이게 상품 화폐 경제입니다. 거기 보이죠? 물품을 받고 물품 대금을 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위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들 다시 정리해드리면 비변사, 그 다음에 오군형 체제, 그 다음에 대동법은 제가 다시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컨텐츠가 좀 많이 부족한 내용이 있는데요. 좀 양해를 바라고요.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